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사장님들을 위한 엑셀 팁 또는 원가 계산의 메뉴별 재료비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당별 메뉴별 원가 계산, 원가 및 손익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재료비는 이제 주어진 값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당별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료비 계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재료비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지난 시간에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매출이라든지 인건비, 고정비는 제외를 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 뭐 육회 비빔밥에 대해서는 직접 재료비가 4,299원이고 공통 재료비가 978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값을 했는데 그럼 이 값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계산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별 재료비를 계산을 하려면요. 메뉴별로 레시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레시피를 정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육회비빔밥, 소불고기, 돼지불배 각각 저는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3개 메뉴를 파는 식당이기 때문에 3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식당이 메뉴가 10개 나오면 10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육회비빔밥입니다. 육회비빔밥의 레시피가 이렇습니다. 레시피라고 하면은 소유량과 단가만 소유량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시피겠죠. 자, 육회비빔밥에 들어가는 메뉴에는 레시피에는 한우 소고기가 100g이 들어갑니다. 한우 소고기라면 한우 소고기의 공급업체가 정육점 같은 데서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빔밥 소스가 25g이 들어가고 참기름이 3g 들어가고 깨소금이 3g 들어가고 계란이 1개 들어가고 공깃밥이 1공기 그 다음에 기본 반찬이 1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육회 비빔밥의 레시피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레시피는 육회 비빔밥의 레시피는 이제 여기까지만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밥 1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기본 반찬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레시피면은 그러면 한우 소고기가 100g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냐?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비빔밥 소스가 25g이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냐? 단가가 얼마냐? 그람당 얼마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람당 얼마냐? 이런 걸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깨소금, 계란 똑같이 뭐 공깃밥 한 그릇에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기본 반찬 한 세트에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내는 거는 우리가 뭐 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있고 재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재고 관리 수부를 하고 그 뭐 수입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딱 계산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식당 하는데 그런 걸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사장님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수불 관리를 좀 해야 될 테고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한우 소고기는 이제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재고 수불부라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반찬 구매 실적, 그 다음에 쌀 구매 실적 이 3가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재고 수불을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우 소고기, 월별로 재고 수불을 좀 관리해야 되겠죠. 뭐 만약에 재고 수불 관리 안 하시면은 늘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감으로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장님 머릿속에서 이미 재고 수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으로 잘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뭐 고기류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소스류 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참기름, 깨소금, 계란. 제가 육회비빔밥은 이렇게 좀 풀었고요. 뭐 소불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레시피를 정확히 모르니까 뭐 AA, AB, AC 돼지불고기는 AA 똑같은 게 들어가고 AB도 똑같은 게 들어가고 뭐 BA 이런 게 들어간다. 라고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좀 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걸 더 세분화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재고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불부를 정리하는데 재고명이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전월에 얼마만큼 남았다. 이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당월에 얼마만큼 수입을 했다.
구매를 한 실적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기초에서 수입을 더하고 사용을 빼면 이제 기말이 되겠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기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원가 계산을 전월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면은 전월에 수입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한우 소고기를 21kg을 샀어요. 이게 단위가 g이니까 21kg 샀어요. 그럼 21kg을 사는데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량 기준 재고 수불부지만 자, 수입 내역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한우 소고기에 대해서 21kg를 샀는데 80만 5천 원을 주었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전월 기준으로 g당 38원이 되겠죠. 뭐 똑같은 방법으로 육구 소고기는 135kg를 샀고 135kg를 323만 2,5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럼 단가는 23.9가 되겠죠. 돼지고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0.7g, 10.7원 per g이 되겠죠. 비빔밥 소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뭐 10원, 8원, 7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g당. 그 다음에 참기름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 수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월에 얼마만큼 수입을 몇 g을 했고 얼마에 샀든지 그걸 나누면 이제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기 이 단가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브이로그 함수를 썼고요. 브이로그 함수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자동으로 끌고 오게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저에게 받으셔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브이로그 함수를 모르시면 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 영상이나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걸 또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소고기, 비빔밥, 참기름, 깨소금, 계란까지는 제가 이게 재고 수부를 통해서 브이로그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깃밥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쌀 구매 실적이 있잖아요. 쌀 구매 실적 전월에 40kg짜리가 4만 원에 산다. 우리 이렇게 전월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만약에 이게 42,000원이라면 42,000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40kg짜리를 사면은 100공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게 경험상으로 나올 수 있겠죠. 100공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4만 원으로 100공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만 원을 100으로 나누면은 한 공기에 400원이 되겠죠. 나누기 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깃밥은 이제 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이로그를 가져오게 되니까 여기다가 공깃밥을 400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고 400원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반찬 한 세트가 나가잖아요. 그럼 기본 반찬 한 세트에 단가도 필요하겠죠. 기본 반찬은 제가 이렇게 수부를 안 건 이유가 이렇게 뭐 김치, 깍두기, 상추, 깻잎, 된장, 오뎅볶음 이런 것까지 수부를 걸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를 이제 대충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기본 반찬 한 세트 가격을 계산해내는 게 좀 더 관리가 심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치가 한 박스에 12,000원, 깍두기가 11,000원, 박스 단위로요. 상추 깻잎이 7,500원, 된장이 5,500원씩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었을 때 한 박스가 들어오면은 100인분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100으로 나누면 1인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00을 했습니다. 전부 이제 100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박스 단위로 오는데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오뎅볶음은 100인분이 아니다. 이런 건 50인분이다. 그럼 여기를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100인분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1인분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반찬을 1인분 가격을 나누면은 578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반찬은 578원입니다. 1인분에. 그래서 여기 기본 반찬을 578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급 레시피에 달리는 명이 나오고 제품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가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서는 VLOOKUP 함수를 가져온 겁니다. 이 재고명하고 이 단가를 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육회 비빔밥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유량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각각 제품별 그람수 기준 단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람수고 계란은 한 개의 단가이고요. 공깃밥은 한 그릇이고 기본 반찬은 한 세트가 되겠죠.
여기 단위도 제가 써놨네요. 네, g이고 개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우 소고기는 기본 재료비가 전체 5,277원인데 한우 소고기 가격이 3,833원이다. 비빔밥 소스가 250원이다. 참기름이 36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국립밥이 400원이고 기본 반찬이 578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소불고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똑같이 단가를 끌고 오게 되고요. 소량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금액으로 되는 거죠. 소불고기의 재료비는 4,851원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돼지불백은 4,436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메뉴가 저는 지금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파는 게 뭐 5가지다 10가지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개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수 부분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해지게 되겠죠. 근데 뭐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지 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요.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렵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저한테 받으셔가지고 한번 1시간만 보시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회비빔밥, 소불고기, 돼지불백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그 계산한 내역을 메뉴별로 재료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회비빔밥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라고 하면 이 계란까지 포함하는 재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라 함은 각 메뉴별로 다른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레시피에 따라서 재료비가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직접 재료비라고 본 거고요. 공깃밥하고 기본 반찬은 메뉴 3개가 다 동일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통재료비라고 봤습니다. 동일한 재료비라고 봤죠. 그래서 공통재료비는 동일하게 978원이 들어가는 거고 직접 재료비는 계산된 내역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와 공통재료비, 합의 재료비 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5,277원, 4,851원, 4,436원 이 계산이 되어서 여기로 이제 끌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재료비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식당 영업 사업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 경영학과 회사에서 엑셀을 이제 훈련이 많이 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실무 데이터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도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실물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면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또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월 실적이 이랬어요. 전월 실적이 15%가 남았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10% 커졌을 때 이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매출액이 커지면은 그만큼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왜냐하면은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단위가 판매가 더 될 때 커지는 판매 금액보다 변동비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이 다 이익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나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커지게 되고 판매량이 적어지게 되면 적자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전월에 이런 실적을 유지를 했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10%, 20%, 40%, 50% 이렇게 이익이 커질 때 또는 그만큼 매출액이 작아질 때 매출액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어디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몇 그릇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한 달에 3,000그릇을 파는데 만약에 4,000그릇을 팔 때 이익이 얼마나 커질지 이런 거를 이제 이 경영학에서는 코스트 볼륨 프로핏 분석이라서 CVP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식당 원가 손익에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